인사드리겠습니다. 화학윤영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펴시고요. 네. 뭐 수업 때랑 똑같습니다. 어머님들도 이거 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볼게요. 여기 PPT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자료하고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자료 위에 보면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어떤 쌤을 수업을 이걸 들었어요 라고 하는 설명이 전 잘 몰라요. 왜? 거기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된지는 잘 몰라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상담이 빠르냐면 쌤 제가 여름방학 특강 때 쌤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저희는 그걸 계속 놔둡니다. 이 친구가 테스트를 몇 점을 맞았고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 여길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고2 아이들이 내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화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들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1학기 끝나면? 학교들 다녀보셨을 텐데 지세대 어머님이라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중간에 뭐가 있죠? 여름방학이 있어요. 그러면 몇 단원이 아까 어렵다라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요 어머님들. 오 좋았어요 어머님들. 이 대답이 정말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네, 어쨌든 요 1사단원이 어려워요. 그러면 1학기 중간 때 저희가 1단원을 보잖아요. 여기가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도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건데요. 자꾸 애들이 숫자를 잘못 곱하거나 잘못 나눠 갖고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가 학교별로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수능 구성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학교 평균이 40점이 안 나오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딱 보고 뭐 해요?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성적 올라가는 급상승자 베이비들을 보면 여기서 항상 급상승자가 나옵니다. 근데 급상승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폭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폭망하고 여기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배울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내용이고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르는 친구는 한 44점 정도 올라요. 네, 44점 정도. 이게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44점이면 거의 기적에 가깝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실제로 교실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저희가 힘을 받거든요. 제가 산삼뿌리 하나 먹는 것보다도 선생님 제가 44점 올랐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웬만한 애들은 또 성적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예, 우리 여학생들은 절대 성적 얘기 안 해줍니다. 너 몇 점 맞았어? 그러면 딱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안 돼요. 남자 아이들은요. 자기가 성적을 말하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줘요. 선생님 얘가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절대 말 안 해줘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2번 다시 물어보면 안 돼요. 여학생들은.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시험은 다 결과입니다. 시험은 다 결과예요. 왜 결과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오로지 그냥 숫자로만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숫자로만. 오로지 숫자로만 나옵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어. 근데 실수했어. 그러면 점수 낮게 나오는 거고요. 시험 볼 때 요령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알 수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제 찍어야 됩니다. 별 수 없이. 근데 찍었는데 2개 맞았어요. 그 친구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학교 시험 문제를 보고 어머님들이 내가 이걸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거야. 그건 오산입니다.
언제 정도 가야 이걸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건지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냐면 11월 정도 가면 수능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말고 고2 모의고사는 어머님들 3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봐요. 그때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통합과학에서 나옵니다. 통합과학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들은 항상 어때요? 보고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머님들이 한 요 정도 되시면 2학년 정도 돼서 이제 수능 과목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뭘 봐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수능, 아니면 저기 3월, 5월, 7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3 애들 걸 보고 야 내가 좀 성적이 좀 이렇구나 라고 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왜? 거기는 전범위가 나와요. 10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2도 보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4단원 끝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완벽한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문제 가지고 내가 이걸 몇 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수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아니다 수능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하실 때 요즘에 딱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수능 과목 뭐 선택하면 좋아요? 내가 그래도 화학을 제일 잘했는데 화학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아직도 1년 공부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막 끊어서 보는 거예요. 시험을. 수능 문제는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연결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님들이 이제 현역 고3이 되면 재수생들보다 과탐 성적 올라가는 건 더 오래 걸려요. 후반부에 점수가 올라가요. 초반엔 잘 안 올라가요, 어머님들. 왜? 재수생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본 다음에 야, 내가 인터뷰 준비를 해도 되겠는데? 난 잠을 8시간 잤고 학원은 안 다녔으며 EBS를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재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자들 반수 애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 안 봐요. 6월 모의고사. 요즘엔 9월도 잘 안 봅니다. 진학사에 자기 성적도 내지 않아요. 왜? 내 성적이 탄로 나니까. 요즘엔 그런 시대예요. 찐 애들은 안 냅니다. 그걸. 내 데이터가 드러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점수가 분명히 진학사 상담할 때는 야, 너 들어갈 수 있어. 원서 딱 넣잖아요. 탁 떨어져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안 내요. 그걸. 그 이치대가 굉장히 높아요. 점수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함께 애들이.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어머님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 어쨌든 시험 어떻게 봤는지 또 빨리 진행을 시킬게요. 그래야 우리 또 다음 쌤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거든요. 자, 시작해 봅시다. 스타워즈가 나와야 돼요, 어머님. 빰빠밤 아시겠죠? 네. 띠리리리 고고 나와야 됩니다, 어머님들.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머님. 자, 상상 속으로 빰빠밤 요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대략 성적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 페이지 보시면 학교별 성적 나와 있어요. 전교 1등이나 그 다음에 내신 뭐 1등은 맞은 애들 숫하고요. 그리고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성적 급상승자 나오잖아요. 대부분 언제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언제? 2학기 중간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휘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작년 휘문 같은 경우는 100점 맞으면 4등급. 100점 맞으면 4등급. 올해는 100점 맞으면 한 3등급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내신 문제 가지고 수능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100점 맞으면 4등급이에요. 그러면 막 실수해서 하나 두 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한 5, 6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이냐면 고3이 됐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배웠던 친구인데 선생님 제가 상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그 전화를 이제 연락을 했는데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친구가 생물 선택을 했는데 화학 선택으로 바꾸고 싶대요. 애들은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죠. 이 양적 관계 어렵죠. 이걸 피해가는 거예요. 생물 갔더니 유전이 어렵죠. 물리 갔더니 역학이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지구과학 하는 거예요. 지구과학과 사탐 이런 거. 이제 대학교 가면 학습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매해 재수생이 생기는 거예요. 매해.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나 수능 선택할 때 내신 성적 가지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저 봅시다, 어머님들. 이제 4페이지 가시면 4페이지 거기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고 4페이지 요거 가면 메뉴에 나오거든요. 요게 가급적이면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보면 단대는 요번에 50점이었는데 이 녀석이 100점 맞은 친구가 있어요. 1학기 기말에. 아니, 여기서는 나온다니까요. 여기서는 자기 열심히 하면 나와요. 공부는 어떤 거냐면요, 어머님들. 자, 들어보세요. 지금 한참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보세요. 오늘 개념 수업 배웠어요. 그럼 요즘에는 시스템들이 다 잘 돼 있어서 강의 촬영을 합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유튜브에 올려요.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다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개념 복습할 수도 있죠. 숙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이.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절반 풀어야 돼요. 숙제 절반. 그리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꿈에 제가 안 나타나요. 안 그러면 꿈에 나타납니다. 일어나. 잠이 오니? 숙제하고 해서서 다 들어갑니다. 좋은 시스템이에요. 요즘에 클리닉 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교랑. 요게 잘 맞아 떨어지면 제가 어떤 친구도 봤냐면 겨울방학 때 개념반 수업 듣고 얘가 갑자기 3월 달에 프리미엄 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이게 연합반 정도 가서 해도 1등급 나오는데 왜 하필 프리미엄 반에 네가 그랬는데 정말 잘 따라와요. 지금 잠실학교 다니는데 얘가 한 2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 친구는 2등급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학원을 다닙니다.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돼. 이걸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진도 나갔죠? 그러면 내일이 수학 수업이죠? 그럼 내일 뭐예요? 수학 숙제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전에 딱 열어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숙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 언제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들어갈 때. 지금은 못 바꿔요, 지금은.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야 오늘 뭘 배웠지? 그러면 이게 숙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숙제 절반과 오늘 배운 과목 절반을 오늘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늘어요. 이 문제풀이 경험이 많아야 잘 돼요. 눈치가 빠르게 짧은 시간에 정답이 나온답니다. 다 문제풀이 경험입니다. 공부는. 자꾸 틀려봐야 늘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냐면 6월, 9월 모의고사 수능이 항상 올해 업데이트 되죠. 여기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로운 유형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쉬운 문제도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100점 나와요. 얘들이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주어 서술어 A가 크다 이런 거 잘 틀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에서 보다 나에서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이 가에서 읽고 크다를 읽죠. 사실 나가 크거든요. 그게 그런 거 잘 틀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숙제할 때는 시간 재요 안 재요? 안 재요. 근데 시험은 시간 정해놓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50분. 경기고는 35분에 봅니다. 경기고 35분. 양재고는 30분 만에 봐요. 그렇다고 문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별 차이 안 나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시간 내에. 그러려면 연습이에요. 문풀 연습.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 주관식으로 바꿔놔요. 교육과정 평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칠판 판서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진 찍어서 가져가면 돼요. 설명을 잘 듣고 칠판에 있는 판사하고 교재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아이들이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수업 시간에 칠판 판서 막 칠판도 보고 판서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 친구는 질문을 딱 받아보면 반대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거꾸로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걸 써도 된다라고 물어보고 이 경우는 괜찮아라고 하면 그건 안 되냐고 물어봐요. 이게 필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설명을. 그래야 문풀도 잘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저희 숙제 채점해갖고 어머님들한테 문자 드립니다. 몇 문제 중에서 몇 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한테 더 이상 바라면 안 돼요. 그냥 그래 일주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생각할게.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요즘 G세대는 클리닉에 안 온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와준 걸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클리닉에 오셨구나.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G세대입니다. 어머님들이 다 왕자 공주님으로 키워놨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리닉도 저희가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을 쓰라고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수학 시간을 써놔요. 그 가끔마다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자제분이 클리닉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서 가끔 냉소적인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가 수학 수업인데 어떻게 클리닉을 갑니까? 저희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학생이 쓴 거예요. 그럼 이제 1주차에 수학 시간 써놓고 클리닉 한 주 빼먹죠? 2주차에는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만 2주차 빠져요. 그럼 벌써 숙제를 해온 친구하고 안 한 친구하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왜 실력 차이가 날까요? 이게 바로 복습의 힘입니다. 복습과 문제풀이 연습. 이걸 본인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뭐 누구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누구는 덜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에 오면 어때요? 여기서 50% 숙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질문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질문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탁 와서 요즘에 회사에서 다 나가잖아요. 베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탁 와서 자 질문 없어요. 자 클리닉 테스트라 봅시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교가 물어봅니다. 자 여기 앉아봐. 이거 설명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클리닉 테스트도 봅니다. 네. 왜 자꾸 테스트를 볼까요? 모르는 걸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요. 학생은 시험 보는 직업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걸 어떻게 하자? 수정. 요게 아이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넘어갈게요, 어머님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저희가 당일 진도 테스트 합니다. 저는 당일 진도 테스트. 그래 아이들이 수업 집중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동상강의 제공합니다. 이건 겨울방학 특강이 9주차인데요. 9주차 지난 다음에 한 10주차, 11주차 돼야 제가 첫 주차부터 강의를 다 없애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거 겨울방학 내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어머니 중요해요. 이거. 시간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학생이 원하는 요일. 이걸 설명이 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제가 질문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넘어갈게요. 클리닉은요. 숙제를 덜한 친구나 테스트 미만 친구가 가요. 그러니까 한 주차 병결로 빠졌잖아요. 그럼 왜 숙제를 내야 되냐면 아이들 틀린 문제 번호를 모아서 저희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오답 노트 만드는데 저희가 피드백이 있어야 저희가 만들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줘야 돼요. 그다음에 좀 심각한 친구들은 2시간 동안 있다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리닉에서 시간표입니다. 자, 미타반 얘기할게요. 여기 심화반.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하고 개념하고 개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숙제가 완전히 다르고 테스트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보다도 다른 건 뭐냐? 학생들의 질문이 달라요. 학생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 너무 로우한 질문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 로우 질문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일주일에 한 50문제 주고 30문제 주고 로우 얘들아 잘했다 물개 박수 쳐서 보내는 쌤들 3월 달에 어머님들 제대로 후회합니다. 문풀을 덜하면 덜할수록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점점점 떨어져요. 겨울방학에 왔다 갔다 하기는 좋겠죠. 훨씬 아이들이 문풀 능력이 떨어집니다. 3월 달에 딱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3월 달에 질문 받아보면 알거든요. 야, 너 겨울방학 때 선행했어? 네. 문제 몇 문제 풀었어? 30문제? 50문제? 좋았어. 그렇다고 치고 난이도는 어땠어? 개 쉬웠어요. 이 친구들이 학교 난이도 평균 40점 미만짜리를 잘 풀까요?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개념반도 좀 골라가세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학년 내신 하고 있는 선생한테 들으세요. 저는 이제 강남대성에서 한 10년 정도 재수생 수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성모의고사도 한 5년 됐습니다. 개념 수업이 안 좋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마다 다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개념 설명할 때.
그런 걸 어머님들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강사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진도인데요. 저는 진도를 2단원, 3단원을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1단원에서 몰 계산을 먼저 나갑니다. 몰 계산. 몰 계산은 2주차부터 들어가요. 이 몰 계산이 기본적인 몰 계산이 돼야 여기서 진짜 이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원은 몰, 농도, 양적 관계인데요. 보세요. 쭉 몰에 대한 단순 계산하다가 여기서 몰 설명하죠. 농도 설명드리죠. 양적 관계 있죠. 이걸 왜 뒤에 설명할까요? 3월 달에 1단원 내신 보죠. 그래서 이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왜 두 번 할까요? 어려우니까. 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진도 순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게 개인별 오답 노트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굉장히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 와서 예전에 다 이걸 아이들을 시켰거든요. 물어봤어요, 제가. 뭐 누가 만들어? 이거 네가 잘랐어? 아니요. 그럼 엄마가 잘랐어? 아니요. 그러면 아빠가 잘랐어요. 네, 저도 아빠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만들어 드려요, 이걸. 아버님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적어내야 저희가 드립니다, 이걸. 그래서 자꾸 클리닉에 와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교재 라인이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게 지금 9주 특강이죠. 여기 어려우니까 7주죠. 전체적으로 직보까지. 요거 7주입니다. 여기가 양이 제일 작아요. 요게 양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5주에다가 직보 안 하고요. 요게 여름방학 특강 4단원 돕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즘 시즌이에요. 지금 어머님들이 사라언어라고 중화반응 다 할 거예요. 사라언어하고 중화반응. 이거 2학년에 또 나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화투에 또 나와요. 사라언어라고 중화반응은. 이게 3년 동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계속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내신 특강 때. 내신 특강 때 이런 거 다 풀어봐야 돼요. 가만 앉아 있으면 자료 다 줄입니다. 요 정도의 자료를 들어가요. 자, 5개 학교 기출일 5개 학교 들어가죠. 또 5개 학교 또 주죠. 그 다음에 내 학교가 A 학교야. A 학교 19년, 20년, 21년, 22년이니까 다 드립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합하면 이제 내년에는 1년 추가됐으니까 16개의 학교가 시험 문제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이 시험 봅니다. 요건 재수생 모의고사 문제. 요 정도 해야 아이들이 1등급 나와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잘 보내두셔야 3월 달에 아이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아까 전부 다 계산이라고 그랬죠.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둬야 돼요. 여기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름방학 때 어때요? 공부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야 되는 거고 여기는 기적이 좀 일어납니다. 예, 근데 기적은요. 포기하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포기하면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맺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는 지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